임대차 계약할 때 보증금을 다 받고, 그 다음에 세입자가 이제 키를 주면서 명도하고, 네. 그죠? 점유를 넘겨준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게 정석인데. 잔금을 다 받고 넘겨주는 게, 네. 번호키 넘겨주는 게. 그렇죠. 정석이죠. 그게 정석이죠. 네. 그게 뭐 주거든 상가든 간에 정석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어떤 사정 때문에 뭐 세입자가 보통 뭐 인테리어를 좀 먼저 한다든지. 상가에서는 많이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또 주거도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주거용도 뭐 세입자가 조금 뭐 도배장판을 좀 하겠다. 지금 이사 날짜는 딱 그 잔금 날짜에 못 박혀 있는데 인테리어를 조금 해야 뭐 자기가 들어올 수 있다. 그렇죠. 마침 예. 또 빈집이고. 뭐 그런 건 양해를 좀 해줘야죠. 그렇죠. 임대인이. 네, 그런데 그럴 때 상당히 이제 좀 찝찝해 하거든요. 돈도 다 못 받았는데, 예를 들면 계약금 달랑 10% 받았는데, 인테리어 한답시고, 뭐, 공간을 내줬더니, 갑자기 이제 뭐, 보증금도 안 내고, 꽤 차면서, 뭐, 이런 경우를 주변에 많이 생깁니다. 이런 일이. 옛날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옛날에는 전세금이 세니까, 네. 계약금만 해가지고, 뭐, 조금 짐 좀 옮겨 놓을게요. 놀 데가 없어요. 이렇게 네. 들어갔다가, 그냥 뭐, 비밀번호 바꿔버리고, 그냥. 그렇죠, 그렇죠. 점유하고 있는 거. 네. 자,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그런 경우에 이제, 뭐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그걸 예방할 수 있는 장치, 뭐 그런 부분이 뭐가 있는지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야, 근데 아직도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나요? 옛날 땐 많이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제법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테리어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부분 다. 그러니까 주거든 특히 상가 등 간에 이제 인테리어는 시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월세를 따박따박 받기가 힘드니까, 인테리어 기간 동안에. 네.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 이제 보증금 받기 전에 좀 양해해주는, 그거는 그냥 준비 과정이다. 임대차를 하기 위한 준비 기간이다. 서비스 기간. 예, 서비스, 그렇죠. 네. 뭐 그런 개념으로 해서 이제 양해를 해주는데, 그 보증금이 안 들어오게 되면 이제 사단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네. 자, 이때 이제 우리가 그 문제점은 뭔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보증금도 제대로 안 받은 상태에서 상대방이 나 못 나가, 못 나가, 명도소송해 이렇게 할까봐 지금 걱정되는 거예요. 그렇죠. 6개월, 8개월 걸리는 거죠, 그냥.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 부분을 대처하려면 우리가 뭐 확약서 같은 걸 좀 받아서요, 각서 같은 걸 받아서 만약에 언제까지 그 보증금을 안 주게 되면 그냥 명도 내가 해도 짐을 끌어내도 상관없다. 또는 뭐 짐 소유권을 포기시킨다. 이런 각서를 좀 받아두거든요. 네. 각서? 그럼 계약서에 그 특약으로 써도 되나요? 그렇죠. 어쨌든 합의 내용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이제 확약 내지 각서 이런 부분을 받아두는데 그렇다면 이제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무작정 그러면 짐을 끄집어내고 짐을 없애고 이게 가능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게 조금 이제 법적인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뭐 명도 뭐 재소전 화해가 아닌 이상에 네. 조금 다툼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원래 이제 명도는 재판으로 하는 것이 뭐 재소전 화해 포함해서요. 네. 재판으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 이런 방법들은 재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과연 법적으로 문제점이 없느냐, 요게 이제 논란이 되는데, 요 판례 한번 보실까요? 네. 요 판례가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실 수가 있는데, 네. 요게 대략 내용이 어떠냐면은, 임대차 계약할 때, 뭐 월세 안 내게 되면은, 임대인이 이제 명도 마음대로 하고 물건 소유권 포기하고 요런 내용을 계약서에 미리 담아둔 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월세 안 내는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대인이 너 합의했지 계약서대로 내가 그러면 자물쇠 여러 가지 행동을 취한 겁니다. 네. 그래서 요 사안을 보시면은 원심 판결을 이제 인용을 해가지고요. 피고인 임대인입니다. 재판을 지금 받고 있잖아요. 피고인이 피해자 임차인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점포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는 했다. 하지만
여전히 피해자 임차인이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고 식당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임대인입니다. 2001년 11월 6일 간판업자를 동원해서 이 사건 점포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간판을 철거해 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요것은 이제 재물 손괴죄 이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재물 손괴를 함과 동시에 위력을 사용해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고 업무 방해죄는 거죠. 그 다음 또 며칠 뒤에 하루 뒤네요. 바로 11월 7일 여전히 그 피해자가 아직 식당 영업을 전국적으로 포기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자물통으로 채우고 창문에 폐업이라고 하는 공고문을 붙인 것은 위력을 사용해서 피해자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된다라고 해서 역시 업무방해죄. 근데 이제 그런 판단을 했는데 대법원이 볼 때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자, 강제집행은 국가가 독점하고 있는 사법권의 한 작용을 이루고 채권자는 국가에 대해서 강제집행권의 발동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을 뿐이다 이랬어요. 자기가 실행하면 안 된다 이거죠? 네, 지가 직접 하면 안 되고 좀 해줘.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이 정한 집행기관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지 않고 채권자가 임의로 강제집행을 하기로 하는 그런 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민법 103조에 따라서 무효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임대차 계약서에 보면은 임대차 종료나 아니면 계약 해지됐거나 했었는데 일주일 이내 일주일 지나도 이런 뜻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주일이 넘었는데도 임차인의 소유물이나 재산을 반출하지 않는 경우 이럴 때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물건을 임대인 마음대로 임의대로 철거 폐기 처분할 수 있고 임차인은 이의 제기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효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럼 자, 예, 변호사님 말씀한 것처럼 네. 아무리 특약을 쓰고 네. 서로 계약을 해도 무효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런 그 주의를 이제 환기하는 차원에서 요 판결을 이제 소개를 했는데요. 네. 자, 명도가 이제 점유권이 세입자한테 넘어가 있는 이런 상태에서는 지금 그 강제집행을 임의로 내가 뺀다라든지 물건 소유권을 뺏는다라든지 이런 부분은 무효라고 지금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판결을 이제 의식한다면 우리가 임시로 세입자한테 뭐 인테리어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간을 좀 이렇게 빌려준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 명도가 세입자한테 주지 않는, 세입자한테 아직 명도를 넘기지 않는 상태까지로 만들어야 돼요, 임대인은. 그렇다면 꼭 인테리어 끝나면 문 잠그는 거 확인하던가 아니면 네. 비밀번호 바꾸던가. 맞습니다.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법적으로 분명히 합의는 했는데요. 나 보증금 안 내면은 다 짐 뭐 아무데나 처분해도 좋고 뭐 내가 마음대로 치워도 좋고 이런 거 들어가도 좋고 이런 부분들의 합의는 기본적으로 이제 무효인데 그 무효는 그 세입자가 명도를 점유권을 갖고 있을 때 그 네. 점유권을 넘겨주지 말라 이거지 아예. 그렇죠. 그럴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그 계약을 맺으면서 이 점유권은 내한테 있다. 그런데 네가 인테리어를 하기 위해서 잠깐 열어주는 것이다. 이런 관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구가 이제 합의 문구에 자세히 좀 들어가야 돼요. 특약이던 계약서 따로 각서를 쓰더라도 그렇죠. 나는 너한테 점유권을 넘겨주지 않는다. 점유권은 내한테 있고 낮에만 잠깐 열어줄 뿐이다. 그렇죠. 허락을 받고 잠깐 들어가는 것이고 이런 표현이 있어야 지금 이런 사안처럼 헷갈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 점유가 임차인에 넘어갔으면 네. 제가 침범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침범할 때, 야, 너 합의하지 않았냐? 라고 하는 부분도 무효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이 꽤나 이제 우리가 많이 활용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실무상으로 이렇게 인테리어 이유로 해가지고 빌려주면서 뭐 꽤 차다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꽤나 많이 발생을 해요. 그렇죠. 또 이게 감정 싸움으로 될 수도 있고, 그죠? 네네. 막
얘기로 보니 아 그래 한 2달 풀이로 쓰세요 하다가 왜 안 줘요? 2달 주신다 그랬잖아요. 아니 나는 요거 달 해가지고 한 달 반 얘기한 거죠. 이렇게 네. 그렇게 기분이 확 나쁘니까 뭐예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점유가 과연 그 인테리어 기간 동안에 세입자한테 있느냐, 완전히 넘겼느냐, 아니면 건물주한테 있는데 세입자한테 잠깐 허락을 한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오해되지 않도록 우리가 디테일하게 또 이제 예, 그렇게 이제 예를 들면 열쇠라고 치면은 열쇠를 이제 임시로 빌려줬다가 또 마치면 가져오게. 보관하게 다른 임대인 대리인이나 뭐 중개업소 있잖아요. 네. 그런 데다가 보관하게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 두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점유가 아직 건물주한테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이 비치는 거죠. 야 정말 이거 작은 건데 어떻게 보면 디테일이네요. 이게 꼭 작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와, 왜냐하면 작은 거 하나에 크게 파장이 될 수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이게 나중에 만약에 이게 이제 안 됐을 때 그게 그 재판까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너무 끔찍하거든요. 괜히 이게 호의를 베푼다고 해서 좀 해줬는데 그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서 막 한 1년씩 걸리는 명도 재판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정말 좀 한심해요. 어떻게 보면 임대인이 스스로 자책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계약금으로 뭐 1년 동안 지체되면 뭐 그간의 월세는 다 날아가는 거고, 그죠? 그렇습니다. 예. 시간대로 돈 되는 돈대로 다. 네네. 심지어 또 이제 그걸 악용하는 임차인, 세입자. 주로 이제 요렇게 꼬셔가지고 살짝 들어가서 막 장사하고. 예, 장사하고. 단기 뭐 이렇게 막 파격 세일 막 이런 것도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 세입자들도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임대인이 꼭 어떤 조금 정확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